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5분 59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0회 크림슨 피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끝내는 넥서스 X5를 구입한 구글 빠돌이 세주입니다. 샀어요. 어딨어?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고요. 저도 부모님을 드렸네요. 왜요? 어머니가 핸드폰이 오래되셔가지고요. 대박. 뭘 구매할까? 워낙에 뭘 바꿀까 구글 빨아. 고민하시다가 예. 구글 빨아. 예. 계속 넥서스 얘기를 했더니 유명하죠. 넥서스로 예. 교체하셨습니다. 네. 저도 넥서스 5X를 네. 부모님께 사드리려고 계획만 하고 있는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핸드폰을 바꾸려고 넥서스 5X를 보고 있다가 네. 오늘 녹음 전에 한세 씨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네, 안 납니다. 네. 주변에 구글을 전파하고 있는 메시아 세이주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 다 부모님 다 구글 쓰겠네. 넥서스. 근데 LG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LG가 제작을 했죠. 예, 기기만. 믿어도 되나요? 일단 구글이잖아요. 저는 구글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써보니까 예. 괜찮아요. 어머니 핸드폰에 이게 그 지문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엑서스 5X가. 네. 지문 인식이 돼요? 예, 5X가? 그래가지고 그 패턴을 열거나 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지문을 인식해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네요. 지문도 방식이 아이폰은 앞쪽에 있잖아요. 홈 버튼에. 네. 홈 버튼이 아니고 그 G 뒤에 시리즈처럼 뒤에 네. 검지가 있어서 그냥 잡으면서 바로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고. 근데 원래 G 시리즈가 네. 뒤에 버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차용한 것 같네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뭐 볼륨 버튼이나 홈 버튼은 그쪽에 있진 않고요. 그냥 네네네. 지문 인식 버튼만 뒤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네. 구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직접 관여해서 핸드폰을 만든다라고 네, 맞아요. 할 때 네. 당연히 안드로이드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네.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넥서스네요. 넥서스. 근데 차이점이 이게 있어요. 네. 이 넥서스 시리즈는 네. 그 새 OS가 나올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이 OS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삼성이나 LG나 그런 데 제조사들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그 팬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로 커스텀을 해요. 그리고 뭐 삼성페이도 집어넣고 뭐 이번에 LG페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집어넣고 하면서 추가 기능,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구글에서 나온 것들을 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필요한 것들 어플 받아서 써도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중립인 입장에서 애플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거든요. 사실 두 개 다 써봤고 그렇죠. 아이폰을 서로 간에 이제 장단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아이폰 6S가 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되게 혹할 수 있는 로즈 골드. 예, 로즈 골드. 근데 예쁘더라고요. 실물을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핑크더라고요. 이게 약간 주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로즈 골드가 원래는 그 금속들이 로즈 골드 컬러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계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근데 그래요? 그거보다는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핑크로 나왔어요. 그래서 로즈 골드보다는 핑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컬러가 받는 사람마다 또 약간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다시 바꾸러 가고 그러는 케이스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나 보다. 그래서 원래는 로즈 골드 때문에 이제 아이폰을 보고 있었는데 컬러가 그래서 사실 조금 다시 이제 넥서스 쪽으로 좀 기울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넥서스 5X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장 배터리에 SD 카드가 없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할 텐데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 지금 네. 그 아이폰 6부터 5부터 나왔나요? 어쨌든 64기가 네. 하잖아요. 64기가가 중간이 없어졌어요. 32기가가. 아니 64기가가 모자란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사진을 찍고 안 지우면 금방 차요. 엑소스 구글 시리즈는 구글 포토에 사진을 다 올리면요 사진을 다 비울 수가 있고요. 아니 여기도 아이폰도 아이폰도 당연히 되죠. 클라우드에 다 아이클라우드 올리면 올리니까. 되죠. 네. 아니 구글 포토가 맞아요. 깔리잖아요. 구글 포토가 아이폰에도 있죠. 네, 맞아요. 그걸 네. 이제 업로드하면 되는데 뭐- 이러면 또 찍을 때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거기 설정해서 그렇죠. 와이파이 올리기 때만 이런 올리면 거니까. 되는데 구글 포토가 됐건 엔드라이브가 됐건 요새는 그렇게 대용량으로 올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앱들이 다 되죠. 많잖아요. 되게 근데 많죠. 사실 네. 그 접속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아이폰이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아이폰의 이제 최고 장점은 단점으로 동기화고 최고 단점도 동기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구매하신 그 프로그램이 안 뚫린다는 그런 맞아. 근데 그건 동기화를 안 해야 됩니다. 동기화하는 순간 예. 뚫립니다. 그래요? 컴퓨터에 일단 꽂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컴퓨터 꼽으면 툭 그래서- 뚫린대요 또. 네, 꼽으면 그걸 강제로 이제 탈옥을 시킬 수가 있대요. 대박이다. 대상에 대해서. 근데 뭐 나는 깨끗하니까 네. 그렇게 털릴 생각하면 일이 뭘 없죠. 해도 사실. 털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긴 털어봤자 한데- 영화 15분께 나오겠죠. 아, 이게 더 유용한 거 아니에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네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곡 번호 바꿔를 발표한 래퍼 키스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40회 벌써 40회가 됐네요. 40회 영화는 크림슨 피크인데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정말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말 간략한 제 줄거리. 생각엔 5주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샤프랑 네. 루실 샤프가 아니라 루실을 결혼한 사람이죠. 율시 샤프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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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마스 샤프의 누나가 루실 샤프고 두 손 남매입니다. 근데 토마스 샤프가 이디스 쿠싱이란 여자를 꼬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기네 저택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저택에 유령들이 이디스 쿠싱한테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언가 하면 이디스 쿠싱은 토마스 샤프와 루실 샤프한테 한마디로 사기 결혼에 말린 거죠. 그래서 5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죽을 뻔하다가 짜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길레르모 델 토로. 이분은 진짜 길레르모 할 때마다 델 토로. 헷갈려. 네.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그 신작인데 이분이 그 한세 씨도 그렇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몇 가지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방금 전에 우리 영화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했는데 거기서 네. 파네미로라는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일단 네. 호빗은 너무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 저는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파네미로도 판타지긴 하지만 네. 파네미로는 판타지긴보다는 어쨌든 약간 역사물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죠. 섞이긴 했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됐고 특히 저는 이제 퍼시픽 림이 그쵸. 거대 로봇이 남자의 루머를 불태우는. 예, 너무 재밌게 그 로봇의 그 크기에 따른 그 중력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파네미로 퍼시픽 림 두 개만 해도 예.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 된 거예요. 뭐 이 호빗 뭐 이런 거 감독님이 아니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판타지부터 사실은 뭐 퍼시픽님도 판타지기는 하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미래과학적인 그런 부분, 음.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만든 거는 SF로는 그 퍼시픽 림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니구나. 헬보이도 약간 과학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헬보이. 그렇죠. 맞아 예,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대충 이 영화 제목만 봐도 네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들이 있잖아요. 약간 기괴하면서도 동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우면서도 좀 징그럽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영화를 만드시는데 근데 기괴하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팀 버튼 감독을 그렇죠. 대표적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팀 버튼과 근데- 차이점은 팀 버튼은 약간 우울하면 느낌이 더 강한 거고 그렇죠. 이분은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기겁하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연출력을 보면요 신나요. 네 맞아요. 뭔가 신나게 막 되게 진행을 발랄해,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거기 안에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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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그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이걸 보다가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처음에 이디스 쿠신이 어린아이일 때 나왔을 때 네. 어머니 귀신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조명과 그런 배치
이런 것을 보면 느낀 게 그 지난 우리가 했던 경성학교에 이혜원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영화가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에 그런 아름다움 그러면서 약간 슬픔 이런 걸 담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을 박병희 씨가 날면서 영화가 하늘을 어떻게 날아가 날아갔죠. 버리는데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되게 미장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약간의 그 시점의 시대물 예. 그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컬러들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배경에 나오는 소품이라던가 뭐 되게 앤틱한 네, 그런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 소품이라든가 미장센을 너무 잘 활용하세요. 네. 물건 하나가 딱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서 영화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네. 이제 맨 끝에 올라갈 때도 네. 그 중간중간에 영화에서 나왔던 나비라던가 나방이라던가 맞아요. 네. 이런 그 아주 선물들을- 중요한 메시지죠, 나비가. 클로즈업해서 정말 음. 어찌 보면 약간 괴기해 보일 수도 있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비가 가지고 있는 무늬라던가 뭐 그쵸.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그런 미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이해하려고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자꾸 다시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들을 계속 주는 게 나비, 나방, 그리고 애벌레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그리고 그렇죠. 상징적인 이제 의미도 가지고 상징을 있고 자꾸 주니까 예. 너무 예. 멋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근데 그보다 먼저 이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네. 자세한 설명을 대충 해주잖아요. 귀신을 보게 된 뭐 이유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첫 귀신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맞아요. 자 거기서 근데 저는 크림슨 피크를 조심해라. 아니 저는요 근데 엄마잖아요. 근데도 너무 무섭게 나왔어. 엄마를 그렇게 무섭게 꼭 표현을 했었어야 할까? 엄마가 무서운 분이셨을 수 있죠. 그리고 일단 흑사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포의 흑사병은 그 서양에서는 흑사병이 아니라 저 콜레라. 콜레라였어요? 네, 콜레라였어요. 아 네. 그렇구나. 저 흑사병인 줄 알았네 지금까지. 흑사병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사신에 맞나요? 검은색 후드를 들고 있고 낫을 들고 있는 그 사신이 있잖아요. 네. 그게 흑사병이 돌고 나서 생겨난 거거든요. 흑사병 병균 그림이에요. 사신의 네. 이미지. 음.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약간 검은 검게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지금 붙은 그 그림이 죽은 사람으로 분장해서 나올 때는 예. 다 시꺼멓게 네. 분장을 하고 나오기는 하잖아요. 시커먼 이유가 제가 보기에 이제 부패하고 있는 했다라는 모습을 그런 의미일 수도 보여준 있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첫 출연이 너무 인상 깊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맞아요. 정말 오싹하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잘 연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림자부터 무섭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되게 못 보거든요. 예. 되게 안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장면이 무섭겠다라고 싶으면 아예 눈을 감아버려서 사실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듣고 넘어가는데 사실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 소리가 더 무서운 진짜 거예요. 네, 더 무서워. 소리가 원래는 무섭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시는 좋은 방법은 무서울 장면에서 귀를 막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 안 무서워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겠다. 눈을 가리고 귀를 뜨잖아요. 그러면 더 머릿속에 무섭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무서워. 소설책도 근데 글로 본 거보다 지금- 영화 보면 네네. 실망한다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 크림스피크를 보면서 사실 이제 유령이 나온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이제 보기 음. 시작했는데 사실 첫 장면이 되게 무서웠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유령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덜 무섭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맞아요. 뒤로 갈수록 유령들이 근데 이렇게 안 됐어. 네.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감독의 어떤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가면 것 갈수록 같아요. 예, 예. 덜 무섭게 왜? 네. 그리고 아군인 거를 인식하게. 예, 자기가 원하는 건 귀신보다 인간이 무섭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다 그 불쌍하게 그렇죠. 죽은 죽은 사람들이죠. 영혼들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확 놀래킨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죠. 더 복선이죠. 네. 더 놀랬던 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유령을 봤다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어머니의 귀신을 표현할 땐 자비롭고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하얗게 이렇게 아름답고 하얀 천사가 어. 이렇게 나와는 크린스피크를 되게- 조심해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엄마인데 보고 있어.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그거 안심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오도도도도 꺾이면서
이 감독의 특징이죠. 아 반전을. 파네미로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음식들이 있고 맛있게 탐스러운 네. 음식들이 있고 뭐 요정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괴물이 나와주고 요정 잡아 뜯어먹고 막 맞아요. 그런 반전이. 장면을 쓰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와. 이게 지난 미국에 있는 코미콘에서 레전더리 피처스 그 홍보 부스에 가면은 크림슨 피크 VR 영상을 보여주게 했었어요. VR이라면 네. 뭐 360도 버추얼 리얼리티 그 네네네. 영상을 보여줬는데 지금 유튜브에다가 크림슨 피크 VR을 치면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뭐 아이폰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도 안드로이드 돼요. 돼요? 네. 아, 바뀌었구나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어플이 업데이트 됐고요. 어, 사파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유튜브 그 유튜브 플- 어플로 어플로, 들어가면 맞아요. VR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크림슨 피크 영상을 보시면은 영화 속에 있었던 그 장면을 이제 각색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을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 여튼간에 이 감독님이 이걸 만들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가장 걸작이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도 많기도 한 그런 영화라서 근데 가장 걸작이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 홍보용으로 멘트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파네미로를 찍고 나서부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2006년부터 9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12번을 고쳤는데 심지어 배우가 원래 베네딕트 컴버비치랑 엠마 스톤이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남녀 주인공을. 아. 근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되게 되면서 그리고 엠마 스톤이 안 되게 되면서 이제 배우가 교체됐어요. 근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이 토미 딜턴을 이제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네. 히들이. 히들이 그 로키를 네. 해가지고 이게 교체되면서 이 배우들을 보고 배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또 고쳤대요. 똑같군요. 아. 그러니까 애정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거의 10년 가까이 쓴 거니까. 근데 베네딕트 그렇- 컴버비치도 참 네. 기대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수정한 거 치고는 내용이 네, 그렇게 하죠. 내용이 사실- 너무 뻔한데요? 네. 줄거리 자체는 정말 무난하잖아요.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심지어 지금 똑같은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뭐가요? 많죠. 어떤 게? 그 비슷한 내용은 많죠. 네, 많죠. 귀신이 너의 위험성을 알려주려고 음. 그런 그래서 것도 나타났던 많고 거 사기쳐서 있어요. 사기쳐서 여러 여자 사기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있죠. 죽이- 네. 그런 죽이는 살인물이 거 따로 많고, 있고 네. 어떤 사람의 위험성을 귀신이 대신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예. 이 여기서 그것도 가장 많죠. 중요한 이 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가 많죠. 많아요. 심지어.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디스 쿠식이 썼던 소설, 네네네. 각본 이런 것처럼 영화가 꾸며지잖아요. 네네네. 마지막에도 책 덮일 때 보면은 그게 이게 크림슨 피크였다. 이 소설책 이름이 그걸로 끝나면서 네. 이디스 쿠식이 계속 이제 책을 낼 때마다 뭐 귀신 얘기만 있으니까 재미없다. 로맨스를 넣어라, 로맨스를 넣어라 이렇게 계속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 이후부터 로맨스가 시작돼요. 영화 자체에서도. 그러네요. 네네. 그 전에는 오. 공포 영화였는데 로맨스 얘기를 하면서 토마스 샤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뒤에 로맨스로 영화 바뀌면서 그 호러와 로맨스가 섞여 있는 영화로 딱 끝났는데 그게 크림슨 피크였고 이게 영화 제목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연관성은 되게 잘 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잘 짰다. 네, 그래서 이 제가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보니까 네. 제가 멍청한 거 아니면 그걸 표현하기 잘 힘들게 하는 거죠. 표현이-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설을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이 원작이 있어서 그걸 영화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라고 그렇죠. 예, 하면 예. 근데 그것도 그래도 영화 속의 내용 주인공이 쓴 소설 자체는 같은데. 예. 맞아요. 조금 약간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출판사가 출판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렇구나. 예. 나였구나. 그렇지.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직접 했구나. 예, 그치. 좀 싸구려 음식에 음. 맛있게 이렇게 분발하는 근데 사실 기분. 지금 그 출연진들은 네. 굉장히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엄청나죠. 각각의 그 맡은 배역이 다 잘했어요. 일단 이 사람들만 서 있어도 이 느낌이 나. 진짜 토미 딜슨은 착해 보이지만 뭔가 사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데 또 제시카 차스테인은 그냥 서 있으면 뭔가 기괴해 보이고 되게 못된 짓을 할 맞아요. 것 같고 이 미와 와시코스카 뭐 이분은 코브스키. 이거 코브스키. 억울해 보여 맨날 맨날.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 쿠싱 지금 말한 미아 네. 코브스키, 와시코브스키 이분이 그렇게 많이 본 배우 같지는 않은데 예. 되게 낯이 이게- 설더라고요. 그죠 그- 네. 낚시이고요. 이분이 아마 다시 이거요? 네. 미드 같은데 좀 나왔을 거예요. 저도 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시카 차스테인 씨는 거기 나왔었죠. 그 인터스텔라의 그 박사 딸 네네네. 걸로 나왔었고 토미 딜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뭐 어벤져스 시리즈에다 출연하게 네. 됐고
결국엔 사랑하니만 사랑하는 것 사실 같다고 뭐 하고. 히드리는 그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한 것 엄청나게 같아요. 했죠. 예.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하여 굉장히 영화도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배우가 캐스팅되고 나서 시나리오를 고쳤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면들을 네. 생각해서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더 큰 반전을 기대를 하고 음. 사실 지금 주인공인 토마스 샤프나 루실 샤프가 사람이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끝끝내 이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맞다. 박찬욱 감독님의 아 맞아. 스토커에서 예, 여주인공 딸로. 네, 딸 딸 역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앨리스 앨리스. 역이에요. 네. 근데 이상한 앨리스가 워낙 뭐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미드가 거기서 아니고 내가 좀 그걸 착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익숙한 얼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의 그 모습이 정말 이게 미장센이 근데 이분은 잘 꾸며주셨어요, 현대물보다 또. 네. 요런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한 앨리스도 앨리스도 그렇고 그렇고. 필모그래피가 그것도 예, 그렇고요. 필모그래피가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면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의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의상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어떤 말하기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네. 이디스 쿠싱이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토마스 샤프를 만나면서부터 어깨가 어깨가 넓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네. 그거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는 네. 계속 넓어지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얘랑 왜 사랑에 빠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토마스 샤프도 그렇고 근데 네. 서로 간에 그런 그 의상이라든가 소품들로 주는 복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영화를 보여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것만으로 보였다는 네. 거는 좀 아쉽긴 한데 네. 서로 간에 그런 연결고리,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소품으로서. 어깨 근데- 뽕이 왜 이렇게 네, 안 그래도 커지나 안 그만큼 그래도 하고 사랑을 있었어요.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미아 와시코브스키였다고 하면 네.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불만? 그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답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본인에게 완전 최적화된 미장센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조금 예. 어찌 보면 얼굴도 커 보이고 조금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풍의 계속 그 디자인으로 된 옷이라던가 코디를 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제시카 차스테인 그 누나로 루시, 나오는 네. 루실은 굉장히 샤프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쫙 빠진 그런 그렇죠, 맞아요. 복장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루실이 입은 옷은 요즘에 입어도 그냥 이쁜 드레스 같은데 맞아요. 이디스 쿠싱의 옷은 진짜 16세기에 정말 그 시대에 예, 있었어야 되는 네. 그런 옷으로 보이죠. 예.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미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영화적인 부분에서는 더 굉장히 강조가 된것 같아요. 강렬했다고 봐요. 효과가 그걸. 팍 트니까. 예. 네. 그 하물며 잠옷 위에 가운 하나 걸치고 뛰어가는 장면을 찍을 때도 가운의 뽕이 예. 정말 이 양 어깨의 뽕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와 저런 옷을 아직도 만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예. 의상 미장센은 뭐 그렇지만 제일 짱인 거는 사실 집이죠, 집이죠, 집. 집. 네, 그 예. 주인공 어떻게 보면 제일 주인공인 크림스피크예요. 맞아요. 예, 그 맞아요. 집이죠, 집. 네. 집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 네. 느낌인데 그리고 야, 그 대사에도 대단했어요. 나오잖아요. 집이 이제 숨을 쉰다고 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울려서 소리를 내고 진짜 살아있는 네,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화를 보다 느껴진다고 보면. 예. 하면서 입구죠 현관 예. 로비에 이제 뻥 뚫린 하늘에서 눈이 네. 내려서 쌓여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그 맞아요. 지하부터 옥상은 아니고 다락. 다락 네. 꼭대기층에 있는 작업실까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예. 살고 싶진 않고 관광을 가보고 네, 싶어요. 살고 싶진 않고요. 저는 그 예전부터 네. 그 집이 귀신인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주원 그죠, 시리즈 예. 있고. 네, 그 집이 귀신인 그래갖고 막 집이 막 문이 막 이렇게 확 하면서 알아서. 문에서 락 하고 문에서 막 귀신처럼 이렇게 나오고 네. 벽이 막 움직이고 예. 막 이런 집들을 조금 상상을 했어요. 아 이렇게 가려나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갔으면 실망했겠죠. 아무래도 네. 유치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집은요, 그냥 집이 무언가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은 그냥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만 내어줄 뿐. 그러게
그거와 더불어서 집이 남매의 네. 힘든 어린 시절과 죽은 여인들의 한을 오롯이 담고 있다라는 걸 원혼을 계속- 가두고 있는 음. 무덤 같은 무덤 거죠. 같은 네. 곳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예, 예. 집은 결과적으로 집이 뭘 이렇게 움직이고 집이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딱 그 분위기만 네, 잡아줘요. 분위기만 딱 잡아줬다는 그럼에도 게 불구하고- 너무 세련됐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주인공 남매가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어야만 하는 맞아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무덤이기도 하잖아요. 지하에 보면은 그 그렇죠. 시체들 저기 있고, 그리고 그 집 곳곳에서 물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렇겠지만 계속 유령들이 나오고, 예.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것도 그렇고 그 로비 바닥을 꾹 밟으면 흙이 흙, 나올라오는데 진흙물이 이제 근데 쭉 그게 나오죠. 빨간색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네.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느낌 들기도 네. 하고 그리고 욕실에서 물을 틀었을 때 처음에 빨간- 빨간 물 네. 나오는 것도 그게 되게 피처럼 인상적이었어요. 나와요. 네, 맞아요. 예. 진짜 피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피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크림스피크라는 곳이 이름도 역시 피와 눈이 섞이면서 분홍빛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은 게 분홍색이라고 하면 뭐 빨간 거긴 빨간 흙이었지만 빨간 흙이 분홍색이 되고 이게 결국 피를 많이 상징하고 있어서 그렇죠. 더 어떤 상황도 네. 잘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들. 맞아요. 이 감독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 퍼시픽 림에서도 그 괴수 디자인을 정말 잘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로봇 디자인은 말할 네, 것도 네, 없고 그리고 뭐 헬보이에서도 뭐 헬보이도 만만치 예. 않죠. 대단하죠. 아, 그러고 보니 헬보이 컬러랑 비슷하네요. 헬보이 컬러가 맞아요. 빨간색 악마. 네. 사실은 그 중간부터 나오는 유령들이 컬러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예. 보통은 처음에는 까맣게 이렇게 연기처럼 네. 이렇게 흐트러지는 어머니 영상으로 나오다가 귀신은 예. 그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현을 한 거고 네. 그 이 엘러데일 저택에 나오는 그 귀신들은 붉은 진흙에 오염돼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붉은색 표현을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공포적으로는 수도 더 있겠네요. 빨갛게 표현되기 근데 무서운 거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빨간색을 입혀놔서 네. 덜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아. 저는 무조건 그 뒤에 귀신들은 다 안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상 스토리상도 이 네. 귀신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좀 이렇게 모습만 그렇게 괴기스럽게 했지 결국은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귀신이 무섭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그 누나가 독을 자꾸 이제 네, 차를 먹일 네. 때부터 이러니까 또 경성학교가 또 나오는데 경성학교에서도 차를 차를 주죠. 자꾸 네.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근데 떠오른 거야. 그래서 예. 학교가. 그래서 이제 차를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라고 싶었기는 그쵸.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무서운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고 나니까 유령들이 그렇죠, 이제 나타나도 측은해지고. 아 주인공한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고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전 그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좀 너무 그런 감이 그것도 없진 있어요. 않아요. 너무 네. 뻔한 영화가 돼버려서 아 이거 설마 이게 그렇게 뻔하게 했겠어? 그러니까- 설마 나는 공포영화를 보러 왔는데 사랑과 전쟁을 보겠어?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공포 영화를 보러 왔는데 물론 공포 영화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고딕풍 호러 뭘 해? 코로나 했는데, 예. 스릴러인데 이게 설마 그렇게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뭐 근데 이 감독님의 영화를 따지고 보면 솔직히 주제는 되게 간단해요. 뭐 괴수가 나타났다 처리하자. 악마 아기가 나타났지만 사실은 착한 얘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래도 음. 퍼시픽 림은 반전이 있었고요. 반전이 어떤 거야? 그 반전이 있어 그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좀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바다 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영화가 아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바다 속까지 명장면? 들어가잖아요. 난 진짜 반전은 그거였던 것 같아. 낮에 전투를 안 했다는 거. 어, 난 밤에만 그렇게 싸울지 몰랐어. 그러네요. 그리고 밤에 싸워야 더 뭐 멋있거든. 헬보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재밌어요. 계속 예. 이게 길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영화는 일단 시나리오의 뻔함이 그러니까 헬보이라는 것 자체가 뻔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 자체가. 네, 몇 가지 이제 조금 빈틈이 보이는 게 네. 일단은 여자 주인공은 왜 유령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예, 그건 안 하죠.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엄마한테 네, 맞아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유령을 봄으로 인해서 유령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쵸, 거죠. 맞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죽은 이제 히드리 유령까지 네. 포함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 넘어가고 그렇죠. 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누구도 변호사도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빠만 일단은 눈치채. 그렇죠. 일단은 그 두 남매의 눈빛만 봐도 이상한데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그래서 않고 아버지가 카터 쿠싱이 처음부터 얘네 마음에 안 들어하고 네.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오롯이 너 가라 오롯이 그러고. 의심하는 예. 한 명이었죠. 네, 그리고 네. 홀리라는 그 짐 고번이라는 분이 연기하셨는데 그 그냥 뉴욕에 있는 탐정 고용해가지고 네, 조사해봐라까지 네, 해가지고 네.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에서는 정말 실패했다 이건. 내용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이치에 맞게 잘 구성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구성을 해놨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예상이 가고 그 예상 간 거에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진행이 딱 되니까 그런 면들이 약간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파네미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은 그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어떤 절망감 속에서 네. 어떤 절망감 속에서 모험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모험에서 돌아왔지만 그게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심오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디스 쿠싱은 주인공인데 왜 아무런 의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너무 하물며 그냥 그 평면적이죠. 집을 네. 일단 딱 도착해서 봤을 때 딱 했어야 되는데. 이상했을 텐데 네. 그 핏물 같은 욕실에 물이 그쵸. 흘러내려올 네. 때 귀신이 처음 딱 보였을 때 이상했을 텐데 왜 그거를 계속 꾹꾹꾹꾹 다 그리고 버티고 또 있었을까? 하나 좀 아쉬웠던 건 이디스 쿠싱이 이제 귀신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귀신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한 게 귀신을 볼 줄 안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저택 가기 전에 번 귀신이 고작 엄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귀신은 많은 귀신을 보고 설명을 접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해해서 음. 나는 귀신을 볼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한 번 보고 그쵸. 커서 한 번 네. 보고 두 번 봤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귀신을 보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설펐고 그리고 엄마가 네. 엄마 귀신이 유령이 크린스피크를 조심하라고 네. 미리. 나타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근데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근데 크리스 피크라는 거는 도착해서 알았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내가 뭘 아 조심하긴 여기가 크리스 해야겠구나. 피크였구나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뭔지를 엄마가- 모르잖아. 저기 크리스 피크가 물건인지 세이주 씨 음식인지. 엄마가 음. 꿈 한번 잘못 꿔도 야 너 오늘 뭐든 길 조심해라라고 조심해라, 하지. 차 조심해라 크린스피크를 조심해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 크린스피크를 조심해라고 했으면 그냥 뭐든 조심해야 할 거예요. 뭐가 크린스피크 아니 귀찮아서. 더군다나 본인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크림슨 피크가 맞아. 뭔지 상상이라도 확인은 했어야지. 해봤어야지. 찾아는 봤어야지. 그치. 본인이 그런 소설을 부분들이 쓰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그리고 본인이 유령 얘기를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앞에 좋은 그렇게, 얘기하고 막 까기 시작해. 막 한두 kop씩 까고 있어. 깔려니까 막 아, 한두 제일 개가 마음에 아니야. 안 드는 건 히들이야. 왜 히드리가 왜? 어디서 그렇게 바람질이야. 그러니까 바람쥐라가 떠올랐는데 이분이 자기 역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제 생각에는 두 여주를 다 범하는 남자가 아닐까. 아니 근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어쨌거나 뭐 나는 누나도 사랑하지만 얘도 사랑해. 난 둘 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될까? 같이 떠나자. 다 같이 살자가 다 뭐야. 같이 살자. 저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그 대사 네. 보고. 다 같이 살자가 뭐야. 칼 맞아도 근데 싸지. 저는 그 대사가 그럴싸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정도로 누나한테 그런 둘을 떠날 수가 그러면- 없는 사이인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당하고 있다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정신적인 피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누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맞아요. 둘밖에 없는 세상에서 둘만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누나랑 어찌 됐건 사랑을 하기로 둘 사이에 약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범행 대상을 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쁘거나 어리거나 날씬하거나 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조금 굉장히 아줌마 같은 그 음. 부유한 자택의 뭐 만화님 같은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그 중간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이번에 획가닥하죠. 쿠싱을 고를 때도 누나가 굉장히 우려를 해요. 너무 어리다고. 네.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눈에 뿅 가서 맞아요. 뭐에 홀렸는지는 뭐 어리고 이쁘고 뭐 돈 많고 하니까 뭐 홀릴만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랬으면 본인이 정도를 계속 쭉 지켜야지. 왜 그 양쪽 손에 떡을 올려놓고 2개나 먹겠다고. 아니 저는 그리고 약간 그 히들스턴이 그 모든 여자들을 다 꼬셨다는 것도 참 모든 여자가 그렇구나. 모든 그동안으로 여자를 그동안에 치면- 결혼한 맞아, 여자들은 다 맞아, 꼬신 보세요. 거죠. 맞지. 보세요. 돈 많은 여자가 누구한테 이제 꼬이려면 네. 물론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인들 다 죽였겠지만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 꼬셨겠지만 아니 근데 지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다 골랐다고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히든스턴 그걸 다 성공했어. 4명이나 성공하고 이제 5명째야. 이것도 참 그랬어요. 참 이걸 진짜 많이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랬어요. 그래서 뭐 드라큘라라든가 흡혈귀라던가 그쵸. 그래서 네. 정말 무슨 마력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차라리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령의 족속이라던가 그 헬보이에서 그 악마이기 때문에 그 자선을 뭔가 때문에 걔를 거래를 이용해서 네. 나중에 뭔가 뭘 열려고 그러잖아요. 네. 전 그런 걸 생각해서 처음에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피크 그 저택이 약간 그 어. 마법집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의 마법진. 약간 그런 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막 이런 네, 것들이 네. 차라리 그 그런 마력에 의한 그런 마법이에요. 설마 이런 단순한 내용을 할까는 근데 상상도 못했어요. 네, 사랑과 전쟁에 사랑- 미치광이 살인마 누나 하나 껴가지고 그거죠. 살인과 정말 전쟁이죠.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저는 이 영화가 이들의 연기력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아마도. 이 미장센이 아니었으면 아마 진짜 최악의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의 연기력과 미장센이 이 확 살려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작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보고 났는데 네. 분명히 내용은 거지 같은데 오 재밌어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멋있어. 네, 멋있어 재밌어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희한한 마력을 지금 이 델토로 감독이 해낸 거예요. 거기에 1등 공신이 제시카 차스테인 같아요. 그쵸. 예. 제시카 차스테인이 마지막에 예. 계단을 우와 미쳐갖고 내려오는 그 계단을 내려오는 그 장면이요. 저는 와 연기를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미친 사람 역할은 맞아요.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너무 압도적이야. 새로운 표정과 새로운 몸동작이야.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히드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칼로 이렇게 퍽퍽퍽 찌를 때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아니 얼굴에 칼이 이렇게 눈에? 꽂히는데 와 충격적이었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어. 칼이 저렇게 들어가나? 뼈가 있는데 막 혼자서 순식간에 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렇게 찔려도 싸지 막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진짜 그 장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이렇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마지막에 루시 샤프가 이디스 쿠싱한테 그동안에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고 뭐 했고 했고 난 이 장면을 그냥 드러내고 싶어. 통째로 편집해가지고 어차피 다 이미 관객이 다 알게 됐잖아. 아니 근데 굳이 한 번 더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아니요 그거는 여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약간의 그래도 내가 위너야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도 히드리는 네 남자가 아니라 내 남자야. 그렇구나. 쟤는 영원히 내 남자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싫어하냐면 저는 이야기 전개라든가 중요한 복선 같은 거를 말로 표현해 주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영화상에서. 근데 이미 설명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얘기를 그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든 거야. 이미 관객은 다 이해했는데 그거를 굳이 말로 한 번 더 말해주는 게 관객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 그 당시에는. 아니요 말은 사실이 되거든요. 말로 일단 뱉으면 그게 이제 그 사실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어쨌거나 한 남자를 놓고 양쪽에서 서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미 저 남자는 내 남자였고 앞으로도 내 의지를 남자일 꺾어버릴 거고 거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자 여기서 그냥 이 여자 쿠싱을 쫓아다니던 의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찰리 그쵸. 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 전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속. 역할을 하는데 비중이었죠. 근데 이 역할도 불쌍한데 이 비중도 불쌍해. 사실은 맞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괜찮아요. 이분이 뭐냐 그 로버트 나왔던 그 영화 거기에 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그 남자 주인공이야. 아니 그래서 헤어스타일 괜찮아요. 하나로 헤어스타일 바뀌나요? 야 그렇게 바뀌네. 아,
네. 그 남자 주인공이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분은 이 닥터는 네. 책 뭐 보고 있었죠? 탐정 소설? 코난 도일. 네, 코난 도일을 본인이 의사 출신이어서 홈즈. 그것도 코난 도일이에요. 코난 도일. 코난 네. 도일의 쓴 책이고 홈즈 책이었죠. 홈즈였어요? 코난 아니, 도일 어쨌든- 작가요. 홈즈 작가. 어쨌든 그게 네. 이 영화의 또 그거였네. 복선이에요, 복선이었네. 복선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되게 잘 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쿠싱이 그 크림스피크로 떠나고 나서는 네. 계속 걱정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음. 그 아빠가 샀던 사설 탐정도 만나서 뭐 조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그렇죠, 만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찾아가고 그 눈길을 또 헤치고 가서 그렇죠. 칼 맞죠. 마침 그 타이밍에. 마침 앞 넘어져서 이제 넘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서 다친 여자 주인공을 또 도와주고 구해 나오다가 그 장면도 어떻게 여기로 칼이 들어가죠? 아픈 데만 찌르는 아니,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그 느낌을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얼굴에 칼이 박히고 어. 겨드랑이에 칼이 박히고 막 그러니까. 이러는 거를 아니 극적 효과는 좋은데 아우, 거기서 여자를 상대로 그렇게까지밖에 못 싸우나 막 답답해서 막. 이미 선방을 맞았기 때문에 예, 칼로 이미 깊숙하게. 칼이 여기 들어왔으면 아니 그쵸. 근데 칼이 들어왔는데 배만 해도 어떻게 하겠는데. 아니 저 정말 같으면 전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질 것 저 같아요. 같으면 나도.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좀 그래도 조심했었어야지. 경계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뒤통수를.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음. 잘 말을 하다가 데리고 나가다 걸린 상태에서부터 말이 세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세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쿠싱을 데리고 나갈 때도 사실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얘네가 위험 인물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통수를 조심했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나가 뒤에서 옆구리 네. 겨드랑이를 근데 찌르잖아요. 이분은 일단 음. 그 의사였기 때문에 탐정 소설을 좀 읽어서 탐정의 그런 눈이 뜬 그냥 일반 의사잖아요. 경찰이나 아직은 탐정이 뭐,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 같은 그런 거라서 약간 네. 덜 그랬을 거라서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그 네 명이서 거실에서 그 로비에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은 진짜 쫄깃쫄깃했어요. 맞아요. 저 어떻게 될까? 진짜 찔릴 텐데. 쟤 뭔가 죽을 일이 텐데.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칼은 손에 들었는데 든 건 아는데 쟤 쟤는 찔릴 뒤도 안 거 돌아보고 아니야. 그렇죠. 가겠다고 나가도 문제잖아요. 그 눈보라 속을 걸어갈 수가 나가고 없는데. 진짜 잠옷만 입은 여자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 막 그것도 이것도 제대로 그렇고. 걷지도 못하는 애를. 그리고 또 히드린 또 멀뚱하니 가만히 있고 쟤는 뭐 하자는 우왕좌 건가? 우유부단하게 있고 막. 정말 우유부단하죠. 아유. 마지막에 루시 샤프랑 이디스 쿠싱이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루시 샤프가 되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아, 그거를 두 번이나 말을 하니까 이디스 쿠싱이 루시 샤프를 죽이면서 그건 아까도 했어라고 하잖아요. 네. 전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생각난 게 그리고 뒤돌아서거든요. 이디스 쿠싱이. 그래서 네. 난 루시 샤프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공격을 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쉬웠어요.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 화면 잡은 것도 뒤를 좀 더 공백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유도하려고 한 건지 내가 확대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한 번 더 이렇게 머리에 피 흘리면서 한번 쑥 일어나가지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끝까지. 느낌을 줬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음. 그것도 좀 아쉬웠고. 전 귀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귀신도 일어날 생각 없죠. 왜냐면은 이미 그 귀신을 볼수 있으니까. 토미 딜턴 귀신이 음. 나타났으니까 그 루시 샤프 귀신이 나타나서 이디스 쿠싱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토미 딜턴 귀신이 나타나지고 이렇게 막아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식으로 그쵸.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마지막 한 방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 방을 안 때리는 느낌이라서 KO패가 아니고 그냥 TKO로 끝나는 듯한 느낌? 그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어찌됐거나 지금 이디스 쿠싱은 패자예요. 그렇죠. 모든 지금 걸 잃었죠. 모든 걸 잃었고 좋아하는 남자는 본인이 좋아하던 여자랑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돈은 남았어요. 절반밖에 안 남았죠. 절반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 보세요. 그런 아, 근데- 상황을 겪으면 음. 이제 의사가 좋은 남자였구나 이러면서 아니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도 좀 궁금했는데 어쨌거나 히들이랑 결혼을 해서 부부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유일한 두 남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직구야. 그러면 크린스피크는 이 여자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계 네. 그 마지막 그러네요. 마지막 네. 부품을 그것도, 사서 네. 그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그 빨간 좋은 흙을 캔에서 팔면 돼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거나 재산의 절반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여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짓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토마스 샤프가 준 백작이라고 했잖아요. 준 백작 부인이 됐어요. 그러네요. 신분 상승도 한 거죠. 그렇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의사 남편이 생기겠죠? 의사 남편도 어, 생겼고. 네. 나쁜 게 아니구나. 네, 좋아요. 그리고 소설책이 출간을 했네. 영화를 만들었네. 인세도 나오고. 괜찮네. 성공한 여자네. 그 갑자기 델토로 감독이 갑자기 그렇지. 영화로 만들겠다네. 그렇지. 뇌속에서 꺼내서 난 너랑 계약을 하겠어. 그리고 바로 꺼내야지 영화 만들고. 성공한 여자네. 그러네요. 역시 결혼은 투자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니까 이 지경이 나는 거야. 결혼은 투자야.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게 아닙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로실이 불쌍하네요. 네. 네.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맛없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에도 다 얘기했지만 네. 맛있었던 부분은 이제 영화로서의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다 잘 들어가 있어서 너무 즐겁게 본 거 그게 재밌었었고요. 재미없었던 거는 역시 너무 뻔한 내용이죠. 너무 뻔한 맞아요. 내용, 더 복잡한 내용을 원했는데 너무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맛없던 부분이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요즘 그 사이다 같은 자극을 준 것 같아서 예, 영화는 추천을 해요. 네. 예, 영화 극장 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씬에서 다 같이 소리를 질렀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우리 롤러코스터를 다 같이 타는 것 같은 그 기분으로.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용이 재미없으니까 별점은 많이 못 주겠어요. 벌점은 2.5점. 네, 이렇게 주고요. 한 줄 평은 제가 영화를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그 한 줄 평이 뭐냐면요. 너무 잘 A급으로 잘 꾸며놓은 귀신의 집에 놀러 갔다 온 기분. 네. 미국에 레전더리 피처스 스튜디오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근데 거기에 이 크리슨 피크 그 놀이기구가 있대요. 그래요? 네, 미국 사시는 재밌겠다. 분들은 가가지고 거기 한번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귀신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가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간만에 지금 한세 씨랑 되게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근래에 많이 네, 대립각을 세웠죠. 근래 약간 지금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물가불이었어요. 있었는데, 예, 간만에 지금 되게 굉장히 비슷하게 저도 되게 잘 보고 왔어요. 근데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들의 연기는 굉장히 훌륭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루시 샤프 역할을 하신 제시카 차스테인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원래 우리 히드리야 워낙 잘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매력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그 누나 역할을 하면서 그 주인공, 어찌 보면 주인공이죠. 그 입장에서 그 감정선의 표현이라던가, 그러니까 지켜보고 참고 누르고 그거를 뭐 분노를 표출하고, 그 주인공 두 남녀가 우체국에서 자고 온 날, 그 다음 날 부엌에서 만났을 때 히스테리 엄청나게 부리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마음일 거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어느 누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자고 왔는데 그거를 보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 그리고 또 이제 광기 어린 표현, 아까 한세 씨도 얘기했지만 계단에서 뭐 뛰쳐 내려오는 거, 그리고 칼로 찌를 때 정말 스스럼 없이 퍽퍽 찌르고 나서 또 막 사랑한다고 울면서 막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아요. 영화상에서 가장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가장 많은 컷이 나오지 않았나 아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디스 쿠싱의 아버지 카트 쿠싱을 죽이는 장면까지 어찌 보면 가장 변화무쌍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리고 말했지만 그 미장센, 그리고 특히 그 바깥에서 찍은 눈 오는 맞아요. 그 정원 마당 네. 평야, 그 붉게 물든 마당. 핑크빛 눈 온 정원 뭐 이런 거. 정원이겠죠.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 부분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원피스에서 네. 초파가 네? 초파가 원피스의 초파? 원피스에서 초파가 이제 나오는 편에 하늘에서 분홍색 눈이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런 컷이 나오지 않을까를 약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만 눈이 이렇게 깔려서 흥건히 젖어서 핑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흩날리는 눈이 그 흙가루하고 섞여서 약간의 멋있었겠다. 분홍색을 띤 막 이렇게 눈이 내린다고 하면 정말 멋있었지 않을까. 약간 그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나머지 그 뭐 무도회장 뭐 원래 그 키싱의 집 그다음에 크림슨 피크 다 그 장소 곳곳 컷컷마다 그리고 뭐 추금기 녹음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맛이 없었던 점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줄거리 자체가 너무 사랑과 전쟁으로 끝나버려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상상력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뭔가를 더 기대를 했었는데 좀 거기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큰 기대는 가지고 가지 마시라. 볼만은 하다. 볼만하다. 예, 볼만은 한데 이제 너무 완벽한 거를 원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평점 자체는 그냥 한 3점 정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줄 평은 여자가 하늘 품으면 넌 죽는다. 아니 지금 제가 검색을 잠깐 말씀하신 동안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지금 저희한테 정말 인상 깊은 그 연기를 보여준 네. 이 여자분 있잖아요. 제시카 차스테인 네. 씨가 인터스텔라하고 마시온에 나왔네요. 네, 맞아요. 아 마션에서 그 캡틴인가요? 인터스텔라에서는 딸인데요. 네. 달라. 마시온에서는 캡틴. 캡틴이에요. 예, 네, 캡틴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전 두 굉장히 영화 낯이 다 익었어요. 예. 두 영화 다 그냥 분명히 둘 다 주연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조연 같은 그러니까 튀지 않는 역할을 그쵸. 연기를 또 해줬고 튀지 않은 연기를 했는데 야 엄청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정말 정반대 캐릭터인 정반대로 거죠. 그냥 인상을 빡 찍어주는 캐릭터를 연기해갖고 이분한테 맞는 옷은 이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앉아서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선들이 굉장히 고와요. 네, 엄청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혹적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래서 저는 흡혈귀를 바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힐턴이 그 흡혈귀였으면 그런데 어땠을까. 이제 정신병자일 줄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원래 캐스팅 되려고 했던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흡혈귀였으면은 안 빠졌을 것 같아. 사람의 목덜미를 무는 오이라. 이건 보이지 않아. 근데 몰라서 그렇지. 베네딕트 컴버비치한테 빠져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아니 잘생기지 않았지만 네. 연기를 하면 잘생겨져요. 그러니까 잘생김을 응. 연기하는 배우.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의 마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그분이 했었어도 어땠을까 하고 아니, 참 기대가 괜찮았을 것 돼요. 같아요, 저는. 예. 예. 그 편을 또 좀 보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분이 아마 그것 찍으려고 안 했은 것 같아요. 그 뭐냐 이번에 마블 영화 들어왔잖아요. 네. 그 마법사 역할하는 거요. 마법사 역할. 예. 그거 때문에 스케줄이 겹쳤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저는 이거를 평가를 하자면 맛있었던 거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미술, 조명, 네. 의상, 특수 분장, 컴퓨터 그래픽, 카메라, 배우 모든 걸 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은 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아까 뭐 이디스한테 모든 걸 다 말하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좋은 재료들을 섞어놨는데 마지막 소금간이 좀 부족해. 뭔가 밍숭맹숭한 그죠?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맛이 그래 좀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평소에 저는 싱겁게 음식을 먹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싱거웠다.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는 얼마나 싱거웠을까. 이 감독 빠돌이인 내가 봐도 밋밋한 영화면은 네, 맞아요. 많이 실망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럼에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분들보단 저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3.5점 정도. 네. 그렇게 네.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분위기만큼은 역시 델토로 셰프가 최고. 분위기는 델토로 셰프가 최고. 이분은 네, 맞네요. 그렇죠. 맞는 예, 얘기예요. 분위기는 정말. 예. 다음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네. 토마스 샤프는 누이 루실 샤프와 금단의 사랑에 빠져 부모를 죽이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러데일의 저택은 영화 주온처럼 원혼이 가득한 크림스피크의 저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샤프의 타락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맥베스처럼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집니다. 눈치채셨나요?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어도 직접 글을 읽어본 사람은 드물다는 셰익스피어의 글 중 맥베스를 영화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마이클 패스펜더와 마리온 꼬띠아르 주연의 맥베스입니다. 셰익스피어인가요? 섹스피어인가요? 섹스피어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섹스피어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섹스피어 그래요. 뭘 어떻게 하겠나 모르겠네요. 저도 발음이 힘드네요. 이거는. 이게 되게 미묘한 네. 발음이에요. 맥베스가 되게 유명한 색스폰과 색소폰 차이가 뭘까요? 맥베스 되게 그 주연 유명한 분 지금 예. 누구라 그랬죠? 지금 마이클 패스벤더. 맞아. 엑스맨에서는 이제 매그니토로 나왔었고 네. 네네네. 그리고 또 뭐였지? 그 한세 씨가 좋아하는 네. 에일리언 그 영화 거기서는 안드로이드로 나왔었고 되게 매력 있는 배우예요, 이분도 진짜. 네. 근데 맥베스 역할이면 몸을 많이 키우셨겠어요. 그러겠죠. 전사죠, 액션씬도 좀 전사. 있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럼 다음 주는 맥베스를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문학 작품까지. 근데 저희 그러네. 요번이 40회예요. 그렇죠. 40회. 빰빠라밤빰빰빰빰빠라밤 40회 갖고 고작 40회 갖고 이런 배알도 작은 사람 드리라고. 그러시 이거 안 돼? 400회 때 저는 저희 뭐 솔직히 할까요? 40회까지 못 올 줄 알았어요. 뭐 저희는 뭐 100회는 일단 100회 특집은 하겠구나는 생각은 하고 시작했는데 네. 진짜 40회 막 이렇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40회. 그래도 저도 재밌다고 감개무량합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잘하세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고 좀 가끔 가다가 이게 후기를 보면 제가 빠져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사실 그 후기를 안 쓰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이런 놈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이상한 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세 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게 트라이앵글이 맞는 거예요. 이 훈훈한 환경을 보라 진짜.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내가. 아유, 빨리 끊고 울러 가야겠네. 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뵐게요. 고기 먹으러 가요.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